안녕하세요. 미국은 게임스톱으로 굉장히 핫한데요. 국내에도 물량이 많은 주식이 모두 세 자릿수대로 급등했습니다. 이들 주식을 모아서 팡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게임스톱의 폭등은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시작한 개미들의 매수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3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날 240만 명에서 하루 만에 7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 플러스 콜옵션도 매수를 했는데 이 콜옵션을 판매한 대형 기관들도 모두 눈물을 머금고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다시 매수하는 숏스퀴즈랑 플러스 감마 스퀴즈도 동시에 발생해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게임스톱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동안에는 1.6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10달러로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달러를 넘은 그날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높이긴 했지만은 10달러, 거의 30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아무리 높게 봐도 10달러를 넘기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견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달러까지 갔을까? 바로 숏스퀴즈랑 감마 스퀴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숏스퀴즈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멜빈 캐피털 등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 주식에 대해서 유통 주식의 2배가 넘는 물량을 공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매수를 한다고 해도 유통되지 않는 물량들까지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유통이 될 때야 그때야 쇼커버가 되지. 그러니까 사들일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량을 공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볼 내용은 바로 콜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콜옵션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판매한 월가 금융사들은 이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해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자, 이러한 해지를 바로 델타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주가가 예상을 넘어서 폭등하면은 해당 주식을 대거 매수해서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이 콜옵션을 매수한 것은, 우리가 저번에 차마스가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을 봤었죠.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누가 뭐 샀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GM이 게임스톱을 샀다, 그래서 이 콜옵션을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아한 게 1월 26일 10시 32분에 트위터에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마스에게 콜옵션을 판 것은 여기 있는 월가의 금융사들이겠죠. 차마스는 월가의 금융사들로부터 콜옵션을 샀을 테고요. 그러면은 월가의 금융사들은 델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콜옵션을 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월가의 금융사들도 델타 해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주식을 대거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자, 먼저 델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얼마나 변동하면은 그에 따라서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동하느냐, 예를 들어서 A 주식 가격이 10,000원이다. 델타가 0.5라고 한다면은 A 주식 가격이 11,000원으로 10% 올랐다고 하면은 요 1,000원에 0.5, 500원이 옵션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라는 것은 A 주식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옵션 가격은 절반인 500원이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바로 델타입니다. 그래서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다 델타 해징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0.5 콜옵션을 1000단위 매도했다고 합니다. 콜옵션을 매수한 게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델타가 0.5니까 기초자산은 500단위 매수하는 거랑 똑같겠죠, 움직임이. 왜냐면은 기초자산의 절반 정도가 콜옵션이 움직이니까 기초자산이 500이면은 콜옵션은 1000단위, 요거랑 짝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델타가 절반이니까. 기초자산도 1000단위 보유할 필요 없죠. 기초자산 1000단위랑 콜옵션 1000단위랑 짝을 맞추려면은 델타가 1이어야지 짝이 맞겠지만은 기초자산의 절반 정도밖에 콜옵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콜옵션을 1000단위 매도했을 때는 기초자산을 절반인 500단위만 매수하면은 델타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콜옵션 1000단위를 매도했고 기초자산 500단위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델타가 0이 됩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1원 올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초자산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500원 수익이 나죠. 그런데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는 델타가 0.5니까 1000 곱하기 0.5원, 그래서
500원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500원 수익, 500원 손실 둘이를 상쇄를 시키면은 최종 수익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초자산이 1원 상승하면은 기초자산에서는 500원 수익,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는 500원 손실, 그래서 합쳐서 수익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델타는 0이 된다는 건데요. 추가로 옵션 가격 변동을 나타내주는 지표는 뭐 감마, 세타, 베가 있는데 세타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라 옵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델타는 우리가 봤던 것이고, 자 그러면은 왜 주가가 오르면은 델타 해지를 더 해야 되느냐. 자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델타라는 것은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의 델타가 0.6이라면은 주가가 변화한 것에 60%만큼을 변하는 게 델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요. 옵션 가격이 10달러이고 주가는 100달러입니다. 그래서 옵션 20계약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은 20계약은 2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매도했으니까 주식은 얼만큼 매입을 하면은 해지할 수 있느냐. 델타가 0.6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옵션 가격은 0.6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 곱하기 0.6을 한 1200주를 매수하면은 요거 두 개 상쇄가 돼서 델타 중립이 됩니다. 델타가 0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0주를 매도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2000주를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매도한 방법이 옵션으로 매도했습니다. 근데 옵션은 기초자산의 0.6만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00주를 매도했다고 기초자산을 2000주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의 0.6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2000주까지 매수할 필요 없이 더 적은 1200주만 매수해도 요게 델타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주가가 1달러 올랐다고 하면은 요거 매수했던 1200주에서는 1200주 곱하기 1달러에서 1200달러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옵션 매도에서는 얼마큼 손실이 발생하느냐. 2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2000주 곱하기 1달러 하면은 2000달러인데 옵션은 기초자산의 0.6밖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2000달러에서 곱하기 0.6을 해줍니다. 그러면 1200달러가 되죠. 똑같죠. 그래서 2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20계약을 매도한 거랑 기초자산 1200주를 매수한 거랑 델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가 0인 포지션을 델타 중립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1달러가 하락할 때도 똑같겠죠. 1달러가 하락하면은 매수했던 1200주에서 1달러씩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1 곱하기 1200주 해서는 1200달러 손실인데 옵션은 2000주를 매도했으니까 떨어졌죠. 그러면은 곱하기 1 해서 2000달러인 것 같지만은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의 0.6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0.6을 해주면은 1200달러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면은 주식을 더 매수해야 되느냐. 델타 중립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데 델타 해징을 수행하려면은 해지 포지션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를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행사 가격이 1400원이라고 할 때 시장 가격이 1300원이면은 향후 1400원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시장 가격이 웬만큼 변동해도 옵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인데, 야 이제 시장 가격이 1400원에 이르면은 행사 가격 1400원이죠. 향후에 내재 가치를 가질 확률과 그렇지 못할 확률이 50%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값은 0.5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해서 1400달러를 돌파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옵션의 가치도 증가될 것이므로 델타의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콜옵션은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가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것만큼 옵션 가격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1입니다. 1보다는 커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가 움직임에 대한 콜옵션 움직임의 비율이니까 델타는 1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1은 이제 같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델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0.6에서 뭐 0.65 이렇게 해서 델타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0.05 곱하기 2000주, 그래서 100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야만 델타 해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델타 값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해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이 발생했던 게 이번에 게임스톱의 감마 스퀴즈입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은 콜옵션을 판매한 기관들은 델타 해징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거의 1이겠죠, 델타가. 그러니까 해칭하려면은 많은 수의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감마 스퀴즈, 그러니까 숏 스퀴즈도 발생하고 감마 스퀴즈도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